자, 이제 연말정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한다는 얘기, 연말에 가서 뭐, 정산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을 덜 냈니, 더 냈니? 라는 부분 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연말정산 자료는 어디에 가서 입력하냐면, 인사급여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자,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은요, 매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뭐에 따라서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세금하고 1년간 총급여액 모아서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확정된 연간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요게 더 크다, 확정된 급여 세액이 더 크다, 그 얘기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다라는 얘기죠. 기납본 세금이 적을 때는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이렇게 더 많게 되면 세금 더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 준다라는 얘기. 대부분은 뭐 환급을 많이 받겠죠. 왜? 원천징수에서 매달 내는 세금은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제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주로 이제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반영을 해서 소득이 얼마일 때, 급여가 얼마일 때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이 대략 계산된 표가 간이세액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제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서 원천징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금이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서 환급을 받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계속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됩니다. 가급적 2월 말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언제 했어요? 퇴직급여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했어요. 자, 그러면서 근로자는 소득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그리고 주의할 거 전에 근무지 있었다면 전에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 받아야 돼요. 자, 연말정산 자료는 보통은 대개는 어떻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기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다는 얘기. 물론 당연히 요거 공인인증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한 번에 내려받기 PDF 파일로 해서 수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완료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급여 원천세 신고도 3월 10일까지 보통 이렇게 하겠죠. 자, 요게 개요고요. 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서비스 자료 받는 이 부분들을 보면요. 홈택스에 가면 연말정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도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서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자, 공인인증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인인증서 해서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는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들 한 번씩 클릭 쭉쭉 하면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주의할 건 뭐냐면, 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근무하다가 어떤 달은 근무를 안 한 달이 있다든가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닌 월은 해제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전체 월 해제 또는 뭐 전체 선택해 놓고 일부 내가 근로 제공한 달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제해 줘야 됩니다. 왜? 근로 제공한 기간 월에 근로 제공한 월이 아닌 월에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제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 뭐 이런 부분들은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해제되지 않고 적용이 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해제해도 조회가 된다는 거 안심하고 해제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면 한 번에 조회하기 그리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조회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해서 자료를 받는데 PDF 파일로 받을 텐데 그때 주의할 거 암호 설정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암호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암호는 넣지 않도록 합니다. 왜? 암호를 넣게 되면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아서 PC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팅을 들어가는데,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요 주의할 거 요거 우측 상단에 인사급여 자금 연도를 연말정산하는 귀속 연도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보면 2월 달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급여 자금 연도가 다음 연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 연말 정산하는 귀속 연도로 요거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X4년도 뭐 2월 달 급여 지급을 하고 있다. 1월 달, 2월 달 했으면 인사급여 자금 연도는 X4년도로 돼 있는데 나는 지금 X3년 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X3년 걸로 요거 수정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정 작업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F3 전체 사원 클릭해가지고 계속근무자 모두를 불러옵니다. 계속근무자 모두를 불러옵니다.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중도퇴사자는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계속근무자 몽땅 다 불러와요. 불러오고 난 다음에 자, 연말정산 급여 자료, 추가 자료 입력 화면에 보면 소득 명세 탭부터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탭들이 다 있어요. 자,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소득 명세 탭에 가게 되면 소득 명세 탭, 여기 소득 명세 탭 하게 되면 주된 근무지, 현 근무지 이렇게 쭉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다 입력을 했어요. 그 급여 자료가 자동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종된 근무지, 종전 근무지 자료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근무처 명이라든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위로 올라가서 근무처 명에 근무처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득금의 결정세액 등을 쭉 입력을 쭉 여러분들이 수기로 여러분들이 관리한 게 아니니까 종전근무지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한 게 아니니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개별적으로 수동 입력을 하는데 주의할 거 이거 많이 실수가 나와요. 세액명세 중에서 여기 기납부세액은요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이건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여기 결정세액이 있어요. 이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 결정세액이 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할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세액명세 중에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요 금액은 종전근무지에 여기 기납부세 요거를 끌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요거 잘못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정세 요 결정된 세액을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종전근무지에 보면은 결정세액은 224만 얼마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차감징수 환급세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급세. 요 환급세액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어디서? 현근무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종전근무지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받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면 이거 나 종전근무제에서 나 이거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주세요. 아니면 세무서 가서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줍니다. 현재 근무지라든가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종전근무제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 지금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제에서 요거 환급을 받았다. 그래서 결정된 세액은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이 기납부 세액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하고요. 소득명세 탭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에 가면 부양가족 탭에는 사원 등록에 등록된 사원 등록에 이미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탭에 등록을 했죠. 부양가족 내역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누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부양가족 탭에다가 부양가족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양가족 인원별로 보험료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면 홈택스 자료를 받아서 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PDF로 다 받았을 겁니다. 한 번에 내려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화면 상단에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요거 연말정산 간수와 PDF 요거 SF3 요거 화면을 클릭을 해서 연말정산 간수와 PDF를 클릭을 하면 연말정산 간수와 PDF 불러오기 화면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에서 PDF 불러오기 파일용 여기 있죠. 파일용, 폴더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파일용을 불러올 거예요. 폴더용은 여러 가지 직원들 쭉 있을 때 쭉 하는데 보통 이제 PDF 불러오기 폴더용 버튼은 여러 명 불러올 때 클릭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요거 파일용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PDF 자료 적용을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 적용할 항목도 여기 연말정산 간수 서비스 불러올 때 사원을 체크하지 않고 하단에 어떻게 PDF 자료 적용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에서 나올 때 현재 사원에 대해서 적용할까요? Yes 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팝업창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말정산 간수와 PDF 적용할 항목 어디 있어요? 적용할 항목에서 건강 어디 있어? 요거. 여기에 건강이라든가 고용, 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여부를 결정을 하래요. 결정을 하는데 그럼 내가 체크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게 참고에 나와 있어. 참고에.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하면 PDF 금액,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수와 서비스 자료가 공제대상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데 대부분은 보통은 해제를 합니다. 체크를 안 합니다. 즉 뭐냐면 홈택스에서 와서 불러온 자료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4대 보험 같은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입력을 뭘로 했어요? EDI 통해 가지고 매달 실제로 매달 부과되는 이 금액을 보고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해제를 하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확인 클릭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자, 기부금, 월세 등 자료는 별도로 입력하고요.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이렇게 주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 인적사항이 먼저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확인 클릭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양가족 같은 데 보면 국민 건강, 고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에 국세청 자료, 기타 자료가 부양가족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탭의 보험료 안에 보면 건강, 고용 보험료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란색 여기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노란색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게 국세청과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러온 거고요. 기타라는 개별적으로 입력된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고용보험료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디?
국민연금 어디 여기 연말정산 입력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돼 있는 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부양가족 탭 이렇게 돼 있고 연말정산 입력 탭이 있는데 뒤에 가면 신용카드 탭이라든가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홈택스 자료는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수정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등 1탭에서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뭐 연금계좌, 세액공,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는데 홈택스 자료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 내가 소유를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반영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인,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 라인을 선택하고 상단에 F5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F5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타 연금저축 등 두 번째 탭, 그리고 월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 특별공제, 막 이런 부분들은요, 어디 소득세 편에서도 또 다뤄요. 소득세 편에서 또 다루니까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연말정산 입력 화면에 쭉 오게 되면 연말정산 입력 요게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이 소득 명세 탭부터 해서 쭉 여기가 다 돼 있는데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게 되면 연말정산 자료가 집계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쭉 다 집계돼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내역을 연말정산 임대기에 반영된 거 볼 수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이거는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 있을 텐데 39번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중간에 잘려 있는데 여기 33, 34, 35 이렇게 쭉 있죠. 여기 39번 탭이 있어요. 39번 탭에 가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내용 같은 거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주택 자금 공제액 반영하는 거 원리금 상환에 여기 이런 부분들 더블 클릭해가지고 팝업성 활성화되면 거기에다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우측 화면에 특별소득 세액공제 적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표준세 공제하는 부분과 비교를 할 수 있고요. 확인해서 클릭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급여 자료에 있어서 뭐 갱신, 추가, 이제 그 뭐 수당 같은 거 추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는 F6 급여 자료 갱신 요거 클릭을 해가지고 갱신을 하고요. 인별로 세액 계산을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F7 세액 재계산을 눌러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반영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회사에 근로자별로 요렇게 원천징수 요렇게 되고 연말정산이 요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보내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는 부분들 체크해서 서로 상호 대사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특히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소득자가 직원들이 부양가족 그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 공제를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았다든가 부모님을 다른 데서 공제받았다든가 그러면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모르고 막 공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가지고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뭐가 있어요? CF1 작업 완료라는 게 있어요. 요것을 클릭해가지고 작업 완료를 합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다 끝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신청서 및 명세서 작성하는 게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라는 거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이런 부분들을 부속명세서로 연말정산 신고할 때 부속명세서로 제출해 줘야 돼요. 간단해요. 이 화면에 들어가서 F4 사원 불러오기, SF8 불러오기, 그리고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기부금 명세서, 기부단체 인적사항 등 반영해서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같은 말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지급명세서라는 겁니다. 화면에서 F8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화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내줍니다. 납세자한테 보내주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했는 게 당신이 제출한 거에 따라서 내가 해줬는데 맞는지 틀렸는지를 점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해당 사원을 선택해서 조회 대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기중에 급여자료 입력을 하고 나면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입력을 하면,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2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연말정산분을 반영해 주는 사례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사례에서 살펴봤죠.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 전자신고 파일 제작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위택스 들어가서 전자신고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자신고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급명세서 아까 설명을 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 요 부분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했던 자료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구분 그리고 조회기간 입력하면. 그리고 요거는 납세자한테 줍니다. 납세자한테 하나씩 주고요. 그리고 요것은 국세청에 제출을 할 거예요. 국세청에 제출할 거고, 입력 방법이야 뭐 구분, 어떻게 전체, 개소, 뭐 중도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당연연도 1월부터 2월로 자동적으로 세팅되고,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같이 조회해서 마감을 시킵니다.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F8 마감을 하죠. 그리고 전자신고 파일 작성을 하고 파일 제작하고, 마감된 데이터는 마감에 동그라미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 마감된 사람들은. 그리고 수정을 한다. 그럼 마감을 해제해요. 그리고 다시 입력을 해. 다시 작성해. 그리고 다시 마감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마감을.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전년도 결정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참고할 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연말정산 현황, 연말정산 관리에 보면 추가자료 입력 데이터를 조회해서 조회 조건에 따라서 조회 출력하는 메뉴가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19%인가요? 단일세율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요거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려면 사원 등록에 단일세율 적용에 여로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자동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전자신고 매번 다 똑같아요. 원전세 전자신고 작성하는 거나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다 똑같아요. 각 소득별 뭐예요? 근로소득 있고 이자 배당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먼저 마감을 하고 나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을 하는데, 요 화면에서 명세서를 구분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근로소득도 있죠. 얘기 안 했네. 퇴직도 있고요. 사업소득, 이자, 배당, 뭐 기타 이런 부분들 다 있어요. 종교인도 있고요. 다 해서 파일을 F4 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원천 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는데요. 원천 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는데 원천 징수한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 종류라든가 제출 여부를 쭉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지급명세서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